여러분,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서요, 정부 주도로 공정경제 3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이거 개정하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이거는 전면 개편하죠. 고용노동부에 추진하는 노동법, 여기도 뭐 실직자, 해고자까지도 노조 가입을 하게 한다니까, 예, 이것까지 시작하고 있죠. 이게 의원 입법도 아니고요, 정부 입법이에요. 정부 입법. 이렇게 마구마구 지금 밀어붙이는 중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기업의 옥죄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예, 6일 날인가요? 6일 날이 아니고 6일 만이죠. 6일 만에. 6일 만에 그 6일이 이제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게 지난 10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협력이익공유제 법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라는 게 뭐냐 하면, 수많은 중소기업이 원청업체에다가 부품이나 등등을 납품하면, 원청업체 대부분 대기업이겠죠. 대기업은 그것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든가 혹은 판매를 하든가, 국내 판매를 하든가 해서 이익을 냅니다. 그러면 그 이익에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했는지, 그 이익의 배분을 중소기업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에게.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시장경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이게 시장경제에 타당한 일인가요? 성과공유제를 지금 이미 대기업들은 추진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겠다. 일단 협력이익공유제라는 법률, 이거 전 세계적으로 법으로 만드는 데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정부는 2018년 5월에 이걸 들고 나왔어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하겠다 하는 그 내용 말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 상생협력법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부가 이런 내용을 직접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정부 입법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민주당이 이 법안을 했죠. 그런데 20대 국회 때는 야당의 반발로 이거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것을 법으로 정하면 시장 원리에 맞느냐 이거예요. 시장 원리에. 시장 원리에 맞는지 않는다. 그리고 대기업을 사지로 내본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던 겁니다. 저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이 문제부터 제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코로나19 핑계를 대면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는, 그래야지 고통분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177조 확보하고 있죠. 지금까지 뭐 마음대로 하잖아요. 국회의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회 의장도 그냥 다 가져가는 상태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이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져갔어요. 검찰 조직했자, 검찰 바꾸겠다, 그런 생각이겠죠. 권력을 계속 유지해 가겠다, 그런 생각이겠죠. 그야말로 일당 독주가 계속 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법안 통과 안 될까요? 통과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법이 없는 거 대한민국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당장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사실 심각하죠.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고요? 그러면 협력 이익을 공유해야 돼.
그러면 협력이익이라는 걸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기여도를 평가하죠? 저는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제품을 만드는데 수많은 업체들이 와서 제품의 부품도 만들고 했어요. 그러면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여도를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그중에서 어느 협력업체가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상이익은 뭐고 협력이익은 또 뭐예요? 이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만들기가.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주나요? 그럼 대기업은 왜 기업을 하죠? n분의 1로 나눠주려면? 예, 이게 기업이라는 것은 절차적인 순서도 있고요. 또 부품의 어떤 체계적인 순환도 있습니다. 3차 협력업체부터 시작해서 2차, 1차까지 올라와서 대기업에 와서 완성품이 만들어지고 그 완성품이 수출이 돼서 이익이 되고, 예,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예, 대기업이 판매한 이익을 밑도 끝도 없이 이익을 공유하라? 이거 시장 경제에는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또 있어요 또. 그러면 이렇게 협력 이익을 공유한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 협력업체와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협력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데 기존 업체가 지금 있어요. 여기가 성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 뭐 평가하는 기준도 대기업 기준으로 보니까 자의적이라 또 우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안 나타나.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넣고 싶어. 넣을 수 있어요? 시장은 경쟁체제입니다. 경쟁체제에 시장 경쟁이 될까요?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죠.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요 법으로 간섭하잖아요. 법으로 간섭하면요 이게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협력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이익은 뭐고 협력이익이 뭔지를 이걸 어떻게 누가 있어서 이거 만들어줘요. 하늘에 계신 뭐 조물주가 만들어주나요? 누가 신이 만들어주나요? 이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법의 판단이 애매모호해지면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는 원청업체 그러니까 대기업이죠. 원청업체 경쟁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업체는 돈을 버는 거예요. 경쟁력에 도움을 못 주는 업체는 도태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이런 시장의 원리까지 무시하겠다고요? 그러면 누가 있어 기업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느낌이 딱 그렇게 들어요. 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또 이렇게 분리하는구나. 또 여기도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게. 대기업 사람들은 몹쓸 적폐 세력, 중소기업 피 빨아먹는 세력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끌고 갈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저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 게. 모든 거는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자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나라예요. 게다가 민주적 절차를 굉장히 숭상하는 나라. 거기에 맞게끔 입법이 돼야 될 텐데 177석의 거대 여당의 독주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점점 합니다. 일당 독주가 자칫 잘못하면 경제를 부동산 만들듯이 왜곡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 저는 눈에 보입니다.